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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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 지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강원도 정선 땅의 골칫덩이, 한 끼의 달걀말이를 해치우는 조선 제1의 곰처녀 옥향이, 마을 사람 모두가 그녀를 비웃고 외면할 때 오직 한 사람, 가난한 나무꾼 강쇠만은 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김초씨를 구한 대가로 절세가인 언니들을 마다하고 옥향을 아내로 맞이한 강쇠, 그는 보았습니다. 옥향의 거구 속에 감춰진 찬란한 황금빛 서광과 집안을 일으킬 거대한 복덩이의 기운을 말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가마에 올라탄 옥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참나무 가마가 우지끈 부서져 버린 것이죠. 비웃음 속에 시작된 두 사람의 신행길. 과연 강쇠와 옥향이는 이 험난한 운명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지금부터 좁은 단칸방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수뇌보와 조선 팔도를 뒤흔든 옥향의 기막힌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물론 무료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쯤 드디어 강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옥향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산기슭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집은 비바람에 삭은 초가지붕이 내려앉기 일보 직전인 흉가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인 보시다시피 가진 게 쥐뿔도 없는 놈입니다. 하지만 부인과 함께라면 여기가 무릉도원 아니겠소? 옥향은 말없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보통 교수라면 기절초풍했겠지만 옥향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으면 그만이지요. 쌀이 없으면 채우면 되고 지붕이 새면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좁은 신방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촛불 하나가 일렁이는 가운데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옥향이 안절부절 못하며 배를 만지던 그때 꼬르르르르 쿵,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굉음이 정막을 깼습니다. 옥향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강쇠는 허허 웃으며 부엌에서 식은 밥 한 덩이와 누룽지를 소반에 담아왔습니다. 옥향은 며칠 굶은 거린처럼 순식간에 밥상을 비워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평생 눈치 안 보고 배불리 먹어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배가 부른 옥향이 기분이 좋아져 좁은 방 안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엉덩이를 들썩이며 기지개를 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쾅, 날글대로 낡은 구들장이 옥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맥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옥향은 비명을 지르며 구멍난 바닥 틈으로 쑥 빠져버렸고 강쇠는 먼지 구름을 뒤집어 쓰고 콜록거렸죠. 한밤중에 난데없는 소동에 뛰어온 이웃들은 또다시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집 잡아먹는 신부는 처음 보네. 강쇠 저놈, 이제 등골 휘게 생겼구먼. 그런데 말입니다. 흙먼지 속에 주저앉아 있던 옥향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무너진 바닥 구멍 안에서 올라오는 흙내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서방님, 다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옥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슬퍼런 눈이 일렁이고 있었죠. 지금 당장 장터로 나가십시오. 집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소금을 사 모으셔야 합니다. 깨끗한 것이든 썩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닥까지 박박 긁어 모으세요. 강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소금은 천지에 널려 똥값인데 쌀도 아니고 소금을 사다니요. 과연 옥향은 무너진 구들장 틈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강쇠는 이 황당한 세각시의 말을 믿고 소금에 사게 될까요? 소금을 사 모으기 전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밀착 그 자체였습니다. 강쇠의 집은 워낙 좁아 옥향이가 누우면 방 안이 꽉 찼거든요. 밤의 정막 속에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강쇠의 윽 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강쇠가 옥향이에게 팔베개를 해주려다 그만 팔에 쥐가 나고 말았습니다. 옥향이 미안한 마음에 몸을 살짝 돌려 누우려는데 우당탕 좁은 방 벽면에 닿은 옥향의 엉덩이 힘을 견디지 못하고 벽에 걸려있던 선반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괜찮으세요? 제가 이리 미련해서. 옥향이 당황해 강쇠 일으키려다 그만 강쇠를 꽉 껴안고 말았습니다. 옥향의 넉넉한 품에 폭 안긴 강쇠는 숨이 턱 막혔지만 오히려 옥향의 따스한 체온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강쇠는 헐떡이면서도 행복한 목소리로 옥향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조금. 숨이 차긴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폭신한 요를 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하늘 높은 곳 구름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아 참으로 행복하오. 이 좁은 방이 당신 덕분에 빈틈없이 꽉 차니 내 마음도 꽉 차는구려. 옥향은 강쇠의 농담에 부끄러워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 강쇠를 더욱 힘주어 안았습니다. 둘은 구름이 비를 만나듯 긴 밤이 짧아졌습니다. 새벽에 달구는 소리에 둘은 허겁지겁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내 반드시 당신이 마음껏 굴러다녀도 끝이 안 보이는 큰 방을 선물하리다. 비록 무너진 선반 아래서 군밤 하나를 나눠 먹는 신세였지만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먼 산에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런 좁은 방 해프닝이 있었기에 옥향은 왜 뜬금없이 강쇠에게 소금을 사 모으라고 했을까요? 한밤중에 구들장이 내려앉더니 뚱보 신부가 한다는 말이 가관입니다. 지금 당장 소금을 사 모으세요. 허허허 참. 쌀을 사두라는 것도 아니고 흔하디은의 길바닥에 치이는 소금을 사라는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코웃음을 쳤겠지만 우리 나무꾼 강쇠 또한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이튿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강쇠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 옥향의 말대로 소금을 사기 위해 이웃집을 돌며 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성실함 하나는 알아주던 강쇠였기에 이웃들은 쌈짓돈을 내주었지만 그 돈으로 소금을 산다는 소리에 다들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강쇠 이 사람아, 장가간 지 하루 만에 소금에 미쳤구먼. 뚱보 마누라가 밥에 소금이라도 쳐서 먹으라던가? 거참 사람 완전 맛이 갔구만. 주막집 주모부터 이웃집 칠성이까지 대놓고 비웃었지만 강쇠는 묵묵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장터로 달려가 소금이란 소금은 모조리 쓸어 담았습니다. 소금 장수들은 웬 미친놈이 재고를 다 처리해 준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죠. 강쇠에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 마당에는 소금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그 옆에서 옥향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마루에 앉아 커다란 인절미를 우물거리며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적우적, 쩝쩝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 꼴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이제 망했네. 곰탱이 같은 마누라가 밥만 먹더니 남편까지 홀렸구먼. 사람들의 조롱에도 옥향은
태평했습니다. 강쇠가 땀을 뻘뻘 흘리며 가마니를 나르면 옥향은 그 귀한 조청 묻은 떡을 강쇠의 입에 쏙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참으시지요. 이 가마니들이 곧 금덩이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강쇠는 그저 옥향이를 바라볼 뿐입니다. 옥향의 눈에서 본 그 서늘한 푸른 빛이 멧돼지를 때려잡던 자신의 주먹보다 더 강한 확신을 믿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쇠는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소금이 돈이 될까? 강쇠는 소금 가마니 위에 기름 먹인 천막을 덮고 새끼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맑기만 했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강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봐, 강쇠, 우리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마누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쓸모없는 소금이나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뭐하나?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강쇠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죠. 하지만 옥향은 여전히 코까지 골며 낮잠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16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나기인 줄 알았으나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부어댔습니다. 우르르 쾅쾅, 천지를 뒤흔드는 폭우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열흘이 지나도록 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강물이 넘치고 제방이 터져 나갔습니다. 서해안의 염전들은 모조리 물바다가 되어 쓸려 내려갔고 전국의 소금 창고들은 빗물에 녹아 짠물만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소금 대란이었습니다. 사람이 쌀 없이는 며칠을 버텨도 소금 없이는 못 사는 법이죠. 김치를 담글 수도 국간을 맞출 수도 없게 된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장터에서는 소금 한 줌을 얻으려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소 한 푼 하던 소금값이 100배, 200배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없어 못 파는 지경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그 나무꾼 집 마당에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던데.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퍼졌습니다. 지대가 높고 강쇠가 미리 단단히 단도리를 해둔 강쇠네 집 소금만은 뽀얗게 살아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거상들과 거만한 양반들이 진흙탕 길을 뚫고 강쇠네 오두막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여보게 강쇠, 내 예전부터 자네를 아꼈네. 제발 소금 한 가마니만 팔게. 내 후하게 쳐주겠네. 강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이 눈앞에서 춤을 췄죠. 그때 안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익. 옥향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덩치 큰 그녀가 팔짱을 끼고 마루로 걸어 나오자 좌중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옥향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호탕하게 외쳤습니다. 줄을 서시오. 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쌀과 비단 그리고 쓸만한 땅 문서를 가져오시는 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연 옥향이가 말하는 소금 한 가마니가 가격은 얼마일까요? 하룻밤 사이 거지에서 거부가 된 옥향이네. 하지만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건 상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을 든 도적대가 담을 넘는 일촉즉발의 순간 우리 복덩이 옥향이가 꺼내든 의외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옥향이의 진짜 위력은 이제 3부부터 시작됩니다. 3부가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을 표시해 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